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효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산업의 핵심,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라고 썼는데요. 오늘 많이 더우시죠? 예, 우리나라 여름이 점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 이거 진짠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우리 화석연료를 태우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덜 쓰거나 아예 화석연료를 안 쓰는 새로운 에너지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전기 소비 자체를 줄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아니 그것도 없는 데는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들을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면 태양광 이렇게 발전 시설 설치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으시고, 또 해상 풍력 이렇게 풍력 타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이 진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거는 아직은 에너지 전환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산업 분야가,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산업을 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업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하는 거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이해 당사국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 이상이 산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강 산업, 철을 만드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산업, 시멘트를 만드는 산업,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원료가 화석연료거나,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원유에서 석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원료 자체가 화석연료거나 아니면 그 생산하는 과정에 아주 높은 온도의 열을 필요로 합니다. 고온의 열을 가지고 뭔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거대한 용광로에서 막 엄청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쇳물을 만든 다음에 그 쇳물을 가지고 실제로 무슨 강판도 만들고 철강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을 어디서 얻느냐?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어요. 쉽게 얘기하면 석탄을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산업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 산업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제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지만, 그래서 2050년 넷제로 2050 탄소 중립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50년대에는 뿜어져 나오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자라는 게 2050 탄소 중립 목표인데, 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정말 글로벌 목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의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고,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애플 같은 기업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2050년대에는 어쨌든 범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일어나자라는 건 글로벌 목표인데, 이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고는 2050 탄소 중립 안 되겠구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 이 세 개 산업이에요. 철강, 시멘트, 화학.
철강, 시멘트, 화학에서 산업 분야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60~70%가 나옵니다. 근데 또 이 산업이 가장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산업이기는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파트 짓는다. 제일 먼저 뭐 올라갑니까? 철제 구조물부터 올라가죠. 예. 철골조부터 올라갑니다. 철강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건물 다 뭘로 지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가지고 지어요. 철 구조물 만든 다음에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도로, 여러분이 건너는 다리, 이거 다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시멘트, 콘크리트.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 제품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의류의 상당 부분도 저 화학 의류 제품으로 만든 화학 섬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 카페트 뭐 이런 엄청나게 화학 제품은 많이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의 한 60~70%를 차지하고, 결국은 이 세 개 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노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탄소 중립 안 되겠구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철은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철을 만드는데, 이 뜨거운 열을 가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 기업 어디? 포스코. 포스코라는 한 회사가 1년에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한민국 전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의 10%에서 13%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한 회사가, 그러니까 포스코가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못 줄이겠어요 라고 그냥 있으면 대한민국의 10분의 1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분야는 정말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분야는 사실은 철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국제적인 노력은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들도 많고 발표된 보고서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그 뜨거운 열을 가하는, 우리 고로라고 하죠. 쇳물을 만들어내는 그 고로에 가하는 열을 지금 전통적인 방법은 석탄 가지고 열을 만드는 건데, 그걸 석탄 가지고 만들지 말고 전기를 가지고 만들자. 근데 그 전기는 뭘로 만든 전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클린 에너지로 만든 전기. 그래서 고로에서 전기로로 이동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워낙 뜨거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자, 수소를 가지고 열을 만들자.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포스코가 하고 있는 뭐 하이렉스 이런 거 다 수소를 활용해서 철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비싸다는 데 있죠. 그렇게 하려면 우선 시설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포스코에 계시는 분이 그러거든요. 아니, 고로 그거 그냥 청소하고 전기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야 돼, 전기로. 그 다음에 그 고로 그냥 또 다시 이렇게 좀 손봐가지고 하이렉스 수소로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별도의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돼. 그럼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해줘야 되고 관련되는 법도 바꿔줘야 되고 등등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철강 회사의 사실상 뭐 한 60% 이상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가 60~70% 철강을 생산하고요. 세계 10대 철강 회사 딱 보시면 1등부터 10등 사이에 인도, 중국 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거기 한국의 포스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 그 다음에 일본의 니폰 스틸, 요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인도, 중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중국에서 철강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시멘트. 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이것도 또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시멘트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데,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사실 시멘트 가지고 건물 지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옛날에 아파트 5층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어느새 뭐 15층이 되더니 지금은 막 아파트 30층, 50층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막 100층짜리 빌딩 그거 다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가의 도시화가 진행이 될수록,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시멘트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플러스 아프리카 그동안은 뭐 마을에 뭐 그 제대로 된 건물 몇 채 없었는데, 요즘 막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도 엄청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물 짓고 빌딩 올리고 다리 놓고 도로 닦고 그거 다 시멘트예요. 이 시멘트 분야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까, 이것도 참 문제인데, 시멘트는 석회석에다가 여러 가지 화합물을 첨가해가지고 열을 뜨겁게 가하면 클링커라는 꼭 조약돌 같은 게 나옵니다. 그 조약돌을 잘게 분쇄를 하고 거기에 또 혼합물을 섞으면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에 뜨거운 열을 많이 가해야 되니까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로운 기술들은 뭐냐 하면, 이 시멘트를 석회석에서 만든 클링커를 가지고 시멘트를 한다기보다, 그거는 조금 클링커의 배합을 줄이고 다른, 예를 들면 클레이, 흙이죠. 다른 것들을 섞어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폐기물, 뭐 폐플라스틱 같은 거를 섞는다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 자재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크리트가 예전에는 100% 시멘트 갖고 만들어진 콘크리트였다면, 요즘은 그 콘크리트에다가 다른 바이오 웨이스트, 그러니까 생활 그런 쓰레기 그런 것들도 섞어서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꼭 시멘트 콘크리트 가지고만 빌딩 지어야 돼? 그거 아닌 걸로 빌딩 지을 수도 있어. 집 지을 수도 있어. 목조주택 엄청 많이 홍보하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목조주택 더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다른 배합물도 섞어서 하자,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은 더 심각해요. 사실은 이 화학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학 제품의 생산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사이클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도, 일회용 컵 쓰지 맙시다, 일회용 빨대 쓰지 맙시다 해도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만 프로젝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덜 써야 돼. 그러니까 일단 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덜 만들자. 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쓰던 거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덜 만드는 make less. 그 다음에 make better는 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에 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공정 자체를 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10톤을 뿜어내면서 플라스틱 제품을 뭐 100개 만들어야 됐다면, 이산화탄소 배수출을 1만 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100개 만들 수 있게 그 공정 자체를 개선을 해보자. make better. 그 다음에는 make new인데요. 썩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는 기본적으로 화학 제품이지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바이오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썩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품을 만들어 보자. 물론 새로운 대체 바이오 플라스틱, 첫 번째 비쌉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처럼 질기지 않아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백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찢어집니다. 옛날에 진짜 플라스틱 백은 안 찢어졌는데, 그런 그 도전들이 있지만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가격도 낮추고 그다음에 더 품질이 좋은 걸로 만들어 보자,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사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강화학 시멘트는 한국의 주력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제철, 또 우리나라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등등등, 철강은 또 사실 대한민국에게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내셔널 프라이드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볼이자, 대한민국 불굴의 의지의 뭐 진짜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강을 생산하는 철강 회사 없으면 자동차 회사 안 된다.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없었으면 현대자동차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즉각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전달해주는 그거를 제공해주는 철강 회사를 딱 자기네 나라에 안 갖고 있고 철강을 다 수입을 해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한다? 그건 밸류체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막 예를 들면 가전제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이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해낼 수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등등의 철강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가 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제 요즘 막 중국, 인도에서 엄청나게 싼 철강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중국, 인도 같은 데가 이제 막 경제 성장을 하고 중국, 인도에도 자동차 공장 얼마나 많아요. 가전제품 공장, 뭐 기계 만드는 공장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철강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 우리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결국 뭐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 거는 정말 품질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거는 그린이야. 우리는 생산할 때 그린 철강을 만들었어. 물론 국제적으로 도대체 그린 철강이 뭐가 그린 철강인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을 태우는 고로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쓰는 전기로에서 철강을 생산했으면 그거 그린 철강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되게 하이엔드 마켓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싸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린 철강으로 제네시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는 가격이 좀 비싸요. 왜? 그린 철강이 비싸니까. 그치만 이거를 정부가 사준다든지 그린 프리미엄을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나는 그래도 좀 비싸도 그린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 그린 철강으로 만든 아반떼 살래요. 이렇게 해서 그린 철강에다가 계속 힘을 실어주면 나중에는 기술 개발도 더 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린 조달, 그린 마켓을 만들자 그런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뭐 LG캠, 롯데캠 우리 화학공장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저 여수 저쪽 밑에 남해 쪽으로 가보세요. 쫙 우리나라의 화학단지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해외에서 다 기름을 들여온 다음에 그 기름을 쫙 정제를 하고 막 단계별로 막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플라스틱 제품 뭐 등등등. 여러분이 쓰시는 뭐 살충제 이런 것 예, 뭐 모기 뭐 뿌리는 약 이거 다 화학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비료, 예, 그 농약 뭐 이런 거 다 화학 제품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화학 제품들을 대한민국이 생산하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그린으로 가게 하고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게 할 것이냐, 친환경 화학 제품을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 것이냐, 한국이 그쪽에다가 이제 더 기술 투자도 하고 정부가 더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분야는 그 산업 분야의 탈탄소는 그 회사 하나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할래, 우리 기술 개발할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금융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도 엄청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는 비싸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사겠어. 나는 비싸더라도 우리 뭐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 투명한 페트병 그거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그거 갈아서 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옷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싸도 그런 거 사겠어.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이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이 마켓을 열어줘야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만들어봤자 안 팔릴 건데 내가 왜 만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만들면 앞으로 팔릴 것 같아. 이거 만들면 앞으로 대박이 터질 것 같아 하면 기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린 마켓을 만드는 노력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시멘트에다가 다른 바이오 부산물 같은 것도 섞어서 일종의 그린 시멘트를 만들면 건축법을 바꿔서 그 그린 시멘트 몇 % 이상 섞인 빌딩을 지어라. 앞으로 몇 년도부터 정부가 짓는 빌딩은 그린 시멘트 몇 %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정책을 만들면 그린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겠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린 시멘트를 만들어야 될 그런 그 동인이 생기겠죠. 유인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철강, 화학, 시멘트 이런 종류 쪽과 관련해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경쟁해서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인건비 비싸죠. 땅값 비싸죠. 예. 그러니까 그 인도하고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값싼 그런 제품하고는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은 인도하고 중국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하이엔드 마켓, 그린 마켓을 겨냥을 하고 고품질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비싸도 그린을 사겠다. 이 소비자의 그린 프리미엄에 대해서 나는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거를 저는 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캠페인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게 또 개인에게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뭘 샀으면 그래도 나한테 예를 들면 세금에서 빼준다든지 무슨 포인트를 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이 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비싸지만 그린 철강으로 만든 아반떼를 샀어요. 이렇게 아반떼를 사면 정부가 대신에 그럼 너 자동차세 얼마 깎아줄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선순환할 수 있는 이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굉장히 한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